자, 이번 시간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외환차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화거래에 대한 종결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모든 거래가 끝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이나 송금으로 바로 정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차손익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화환산손익, 환산손익은 실질적으로 외화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는 세법상 방법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적인 방법. 세법적인 방법으로, 세법상 방법으로 적용할 때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자, 외화 환산 손익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평가 대상 외화자산 부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되겠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고요. 금융기관 외에 법인인 경우에 환위원 회피용 통화 선도 등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233페이지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보면 화폐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를 읽어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관련되는 자산 부채가 소멸할 때 현금이나 예금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화폐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외화 외상매출금이 회수될 때는 예금이나 현금으로 들어오죠. 화폐성입니다. 외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상환할 때 현금이나 예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화폐성입니다. 차입금, 대여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수금이나 선급금은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외화로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선수금이 소멸할 때는 매출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폐성입니다. 선급금은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 지출하면서 취득하면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비화폐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교재에 사례로 화폐성과 비화폐성에 대한 내용을 구분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적용 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한 후에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 기준의 매매 기준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결국에 뭐죠? 평가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라는 얘기는 평가를 안 하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평가 방법 및 신고 기한입니다. 최초로 그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할 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고서를 미제출하면 미제출 시에는 평가 안 하는 걸로 봅니다. 그죠?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평가 안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가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했다면 평가하면 5년 동안 적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평가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5년 주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235페이지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관한 특례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을 최초로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최초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사업연도에 우리는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기로 한다. 최초로 평가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자, 2016년도, 자, 2016년도에 외화 예금이, 그러니까 외화 차입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0,000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환율 1,000원입니다.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외화 차입금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적용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16년 말에 1달러에 1,200원이었고 17년 말에 1달러에 1,100원이었고 18년 말에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050원이었다라고 하면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1,050원이라고 하는 환율과 당초 발생된 시점, 자, 발생된 시점부터 17년도까지는 평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평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8년도에 최초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당초 발생된 환율과 18년도 말의 환율을 비교해서 평가할 거냐 하는 건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 자, 연말 환율 금액과 사업연도 개시일 환율 금액 요 차이 부분만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1,100원과 1,050원의 차이 금액 요 부분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평가 차손익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정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화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에 대한 부분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5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외화 예금과 외화 장기 차입금,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3번에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했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가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 법인 조정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의 내용 보시면 네 번째 메뉴에 화폐성 외화자산 등 특별 계정 평가 방법 신고서가 있습니다. 최초로 신고를 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회사 기본 정보를 반영을 하시고, 자, 2번에 화폐성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 방법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등 외에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자, 계약 체결일 기준 평가하겠느냐 1번 이고요. 두 번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이냐 이걸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자,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번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2번으로 선택해서 이 신고서를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저장해서 함께 제출하셔야만이 정상적으로 평가 손익이 환산 손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신고서 제출하시고요. 자, 그 밑에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조정 명세서는 자, 외화자산 부채 평가 을지와 통화 선도 수합 환율 보험 평가에 관련되는 을지, 그다음에 환율 조종차대 등에 대한 갑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 있는 을지와 마지막에 있는 갑지 부분으로
구성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외화 종류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개정 과목이 외화 예금과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평가 조정 명세서, 손익 조정 명세서에서는 화폐 단위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화 종류 US 달러죠. US 달러. 외화 금액 34,000입니다. 자, 자산은 34,000불입니다. 자, 그리고 장부가액은 요때 이제 장부가액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단 부분에 우리 프로그램의 하단 부분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236페이지에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바로 직전의 금액입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관리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을 해서 외화 예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예금 금액이 6월 20날 34,000불 발생이 됐고요. 4,080만 원이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에 평가 이익을 계상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조정명세서에 반영되는 원화 금액은 장부가액은 평가 전 금액입니다. 그죠? 12월 31일 날 평가되기 전 금액 4,080만 원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금액은 환율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환율은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1,250원에서 평가 손익 170만 원 계상해야 되는데 220만 원 계상이기 때문에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부채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마찬가지로 US 달러고요. 10만 불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차입금 계정에서 비유동 부채에 보시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월 20날 발생이 되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 불 차입했고 1억 1,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1,100원에 1억 1,000이고요. 기준 환율 1,250원 적용해서 부채 평가 관련되는 부분은 1,500만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환산 손실이 났죠. 자,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1,000만 원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이 장부가액 적용하는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을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탭에 있는 갑지로 가서 하단 부분,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과거에 발생됐던 환율 조정 차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 손익, 단기 손익, 손익에 해당되는 금액이 1,330만 원이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은 얼마냐? 마이너스 780만 원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각 계정 과목별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 부분에 외화 환산 이익 220만 원하고 외화 환산 손실 1,000만 원이 있죠. 이 두 개 순액으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차이 금액 550만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예금과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세무조정 55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 조정명세서상에서는 세무조정 사항을 통합해서 하나로 550만 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은 유보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되는 자산 부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추후에 관리가 편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외화자산평가 차손익 조정명세서 설명 마치겠습니다.